안녕하세요. 오토데스크 첨단 제조 기술 영업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원기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퓨전 360에 들어가 있는 이 사출 성형 해석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안내를 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퓨전 360 그 자체에 대한 내용은 말씀은 드리지 않고 오늘은 이 사출 성형 해석에 대해서만 좀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거고요. 먼저 사출 성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퓨전 360에 있는 이 사출 성형 해석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데모를 보여드려서 약 한 30분 정도, 조금 넘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사출 성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출 성형이라는 것은 이제 지금 보시는 이제 그림처럼 이제 왼쪽에 플라스틱 작은 그 원재료 이제 펠렛이라고 보통 제가 부르는데요. 이 펠렛이 보시는 게 사출기에 장착되어 있는 이제 금형에 안으로 굉장히 고온 고압으로 용융된 상태에서 끈적끈적하고 그런 용융된 상태에서 이제 채워지게 되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오른쪽 보시는 그림처럼 그런 이제 플라스틱 부품으로 이제 만들어 주게 됩니다. 어떤 이런 일련의 이제 그런 플라스틱 부품을 만드는 어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시출 성형 공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물론 이제 플라스틱을 만드는 그 공정에는 사출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정들이 있지만 사출성형이라는 이 공법, 이 공정은 오랫동안 이제 사용이 돼 왔고 활용이 돼 왔고 그리고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제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요런 것들도 플라스틱 부품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이런 탄소섬유 복합재, 우리가 뭐 CFRP라고 얘기하는 부분 또는 이런 블로 몰딩으로 만들어지는 제품들 주로 이제 어떤 병 같은 모양이겠죠. 그리고 이런 샤시 쪽에 들어가는 부품들, 이런 건 이제 압출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사출 성형 공정이 아니라서 요런 류의 플라스틱 부품은 좀 별도의 사출 성형이 아닌 이런 공법으로 이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품으로 어, 지금 오늘 이제 말씀드릴 9360에 들어가는 사출성형 해석을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이 성형 공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이렇게 사출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출기에 이 금형을 이렇게 장착을 하고요. 그리고 플라스틱 원재료인 이 펠렛을 아주 건조된 상태에서 이렇게 이 그 사출기에 호퍼에 넣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이 스크류가 이제 회전을 하면서 여기 있는 이 건조된 이 플라스틱 원재료를 끈적끈적한 상태로 만들어 주거든요. 네, 그럼 요 앞에 이제 끈적끈적한 용융된 상태로 인 플라스틱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 스크류가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굉장히 큰 힘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밀어넣게 되면은 이 앞에 있는 이 수지가 이 금형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제품을 이제 채워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런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런 분들을 이제 말게 됩니다. 보통 한 5초 이내로 될 것 같고 사이즈가 더 짧으면 짧을수록 1초도 안 걸리게 됩니다. 물론 이제 끈적끈적하고 그냥 뜨겁고 끈적끈적한 상태인 이 플라스틱이 이제 딱딱한 상태로 이제 굳는 데까지 좀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은 대략 한 30초에서 한 3, 40초 정도면은 하나의 제품이 나올 수 있을 만큼 짧은 시간 안에 제품 만들 수 있는 대량 생산에 적합한 이제 공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 제품의 수지가 플라스틱 원재료가 용융된 수지가 들어갈 수 있는 주입점이 게이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스크류가 앞으로 전진하면서 제품을 채워지게 되고 그다음에 보압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금형이 열리면서 제품을 지출할 수 있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사출성형 공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출성형에 대한 장점으로 보자면 단시간에 굉장히 높은 생산성을 보일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1분도 안 걸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량 생산에 적합한 이제 생산 공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우 반복적으로 이제 제품을 제작하다 보니까는 어떤 그에 따른 이제 품질이 좀
유사한 품질이 계속적으로 이제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복잡한 생산이 더 가능하고, 그리고 아주 낮은 비용으로도 제품을 이제 제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플라스틱 원재료 자체에서 어떤 그런 재료 자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속성들이 좀 우수한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열과 전기 어떤 화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항이 좀 강한 어떤 그런 장점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뭐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기 마련인데요. 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제조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보시는 것처럼 수지가 채워지지가 않아서 여기가 채워져야 되는데 수지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구멍이 뚫린 상태로 나오게 된다. 이걸 흔히 저희는 이제 미성형이라고 하고요. 이게 제품 한가운데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품 모서리 쪽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외관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울퉁불퉁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을 보이죠. 흔히 이걸 우리가 싱크 마크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플라스틱 원재료 서로 이렇게 만나면은 이렇게 선이 하나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이걸 이제 저희는 웰드라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외관에 노출되는 문제점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품 보면은 지금 요쪽의 그 치수랑 요쪽의 치수가 서로 다를 수도 있어요. 실제 설계한 그 데이터 대비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 플라스틱 제품의 어떤 그 재료 갖고 있는 그 속성과 관련이 있는 건데요. 플라스틱은 이제 수축을 하려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뜨거운 상태에서 이제 점점 식으면서 이제 딱딱하게 굳어지게 되는데 그 딱딱하게 굳어지게 되면서 이제 수축을 하려는 이제 그런 속성을 보이는데 이제 그럴 때 특정 부분은 많이 수축을 하게 되고 어떤 부분은 덜 수축을 하게 돼서 치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또 그에 따라서 제품이 뒤틀리거나 변형이 발생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 부품을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설계한 대로 제품이 안 나온다라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퓨전 360에 사출성형 해석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출성형이라는 이 공법에는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이 업무를 하고 계세요. 제품을 설계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그리고 사출 성형에 대한 그 자체의 전문가가 있을 거고, 또 금형 설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여기는 부품을 설계하시는 분들이면은 이 부품을 제작하기 위한 이 금형을 설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가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성형 현장에서 실제 그 장비를 설정하고 생산하는 데 있어서 업무를 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중에서 이 사출성 전문가들과 이 금형 설계하시는 분들은 이 오토데스크의 몰드 프로라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실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 문제점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예측을 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해석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현재 그 제품의 어떤 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이 퓨전 360에 있는 이 사출성형 기능은 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부품 설계에 좀 업무를 하시는 분들, 즉 부품 측면에서 이제 주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을 어, 목적으로 저희가 어, 맞게끔 어, 기능을 개발한 퓨전 360 안에 넣은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 설계도 하시지만은 그래도 제품에 대해서 사출성 공법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라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아는 분들이 사용하시면은 더 높은 완성도 더 높은 설계안을 이제 도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런 이제 엔지니어분들에서 대해서 이제 맞게끔 제공하고 있는 이 9360에는 사출 성형 기능을 보자면 먼저 이제 플러스 부품 설계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이제 문제를 이제 다루게 됩니다. 과연 이 부품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이 금형이 채워질 수 있을지, 아니면 또 외관에 어떤 시각적 결함이 있을지 없을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뭐 미성형이라든지 웰드라인이라든지 수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지 없을지 이런 것들을 예측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변형을 또 발생하는 데 있어서 이게 과도하게 변형되지 않을까. 변형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 제품에 갖고 있는 어떤 품질 기준에 그 공차 안에 들어오는 변형이 될지 그걸 벗어난 변형이 될지를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설정만으로도 굉장히 손쉽게 해석을 가능하게끔 이제 만들어져 있고요. 네. 그리고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좀 더 직관적으로 이제 볼 수 있게끔 이제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아주 자세하진 않지만은 간단한 어떤 방향, 가이드 같은 그런 것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몰드플로우라는 그 전문가용 이제 해석 소프트웨어인데 한 40년 동안 역사를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도 몰드플로우에 대한 어떤 그 해석 신뢰도나 이런 것들 평이 굉장히 좋거든요. 예. 거기에 있는 개발진들이 현재 이 기능을 이제 퓨전 360에도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클라우드 360 자체가 이제 클라우드 기반 제품이다 보니까 모든 재료 데이터베이스나 어떤 해석 결과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은 다 클라우드에 다 저장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보시는 것처럼 잠깐 동영상과 같이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퓨전 360에 이렇게 화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출성형이라는 어떤 그 해석을 하겠다라는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해석할 대상을 이제 선택을 해야겠죠. 압색이 된 제품이든지 아니면 단품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공정 조건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뭐 재료, 그다음에 성형하기 위한 온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하게 되는데 어떤 기본값으로 다 어느 정도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용자들이 편집을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각각에 대한 어떤 설정들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 플라스틱 원재료가 어디로 이제 들어갈지 그걸 주로 이제 게이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 게이트 위치를 이제 사용자가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뭐 한 점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제품 사이즈가 크면은 뭐 두 점, 세 점 이렇게 여러 개의 게이트를 놔둘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게이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서로 이제 동시에 뭐 수지가 이제 주입이 되게 되겠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수지가 서로 만나는 부분은 이제 웰드라인이 생길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적절한 어떤 그 도출안을 어,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신 다음에 이제 해석을 이제 버튼 누르게 되면은 이제 해석이 클라우드에서 해석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석이 완료가 되면은 일단 결과를 이제 봐야겠죠. 예. 그래서 이 결과가 이제 다양한 결과를 제공하는데 먼저 이 결과 가이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이 가이드에 대한 부분은 이 사출 성형이라는 어떤 이 공법에 대해서 아직 뭐 공부 중이신 분들, 예, 그리고 약간 경험이 좀 적으신 분들에게 좀 제공하는 어떤 이 가이드고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 거다라는 어떤 내용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아주 짧지만 뭐 어떤 식으로 해라. 예를 들어서 뭐 압력이 너무 높으면은 뭐 그 게이트를 좀 더 추가를 한다던가 아니면 게이트 위치를 바꾸라든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안내가 좀 됩니다. 예, 그런 걸 보면서 아 게이트 위치를 바꾸면은 좀 더 제품에 좀 균형 있게 충전이 되면서 사치 점유율을 떨어뜨릴 수 있구나. 또 그에 따라서 이제 변형도 좀 영향을 더 개선시킬 수도 있고 네, 그런 부품에 충전이 될 건지 또 외관에 어떤 결함이 있을 건지 변형이 있을 건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통찰력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문제가 확인되면은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그런 전략을 짧게나마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각각에 대한 이제 또 결과를 또 봐야 될 필요성도 있거든요. 네. 이 사주 성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해가 있으신 분들 뭐 누구나도 볼 수 있는 결과이긴 합니다. 네. 아무래도 좀 더 이제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보다 상세한 결과를 제공해 가지고 충전하는 데 있어서 얼마큼 시간이 걸릴지 그리고 어 압력은 성형하는 데 있어서 압력은 얼마큼 필요한지 그리고 얼마큼 걸리는지 이게 성형하는 압력이 너무 높게 되면은 때에 따라서는 뭐 미성형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보시는 그림처럼 이제 그 웰드라인이나 또는 변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발생할지 어떻게 예측될지를 미리 찾아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활용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사전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어 이거는 이제 몰드플로우 어드바이저라는 어떤 전문가 해석 툴이긴 하지만 좀 더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몰드플로우 어드바이저라는 소프트가 있는데 그거랑 아주 유사한 결과를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의 페이지로서 사출 성형 공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되는데요. 아주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봤을 때. 그냥 단순히 어떤 이러한 제품에 대한 것만 이제 보는 것보다는 옆에 이렇게 뭐 기계와 관련된 어떤 그런 그 또 기계와 관련된 그림까지 같이 애니메이션까지 포함돼서 좀 더 이 공정에 대해서 이해력을 좀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테이블을 통해 가지고 각 단계마다
각 시간 타임마다 얼마큼 충전이 됐고 그에 따라서 압력이 얼마큼 걸리는지도 다 이 탭으로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하나의 제품에 한 번만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때에 따라서 똑같은 제품을 하더라도 뭐 게이트 위치를 좀 바꾸어서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각각 해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해석 결과가 비교를 할 필요성이 있으실 텐데, 예, 보시는 것처럼 이 비교 기능을 활용하시면은 어 그 창이 이제 분할이 됩니다. 네. 그래서 서로 다른 이제 그 케이스 또는 스터디, 저는 이제 그걸 이제 또 스터디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네. 뭐 왼쪽에 있는 스터디는 게이트 위치가 가운데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스터디는 게이트가 한쪽 모서리면에 있는 거. 네. 그럴 때 서로 충전되는 이제 패턴 자체가 이제 다르게 되겠죠. 이거는 이제 관에서 충전되게 되고, 이거는 여기서부터 충전되고, 서로 이제 다르겠죠. 그에 따라서 충전되는 시간 또는 뭐 압력, 변형 이런 것들이 다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비교하는 어떤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이건 서로 다른 기능 그 스터디에 대해서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스터디 안에서도 결과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에 따라서는 그 여러 가지 한 두세 개 있는 결과를 동시에 좀 비교하면서 봐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네. 그럴 때 이 기능이 활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좀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범위에 대해서 좀 아까 설명을 좀 드리자면, 가능한 것이 있고 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예. 일단 가능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퓨전 360 이 자체가 이제 그 보면 이제 모델링할 수 있는 그 기능도 이제 제공하기 때문에 그 모델링할 수 있는 그 CAD 형상을 그대로 활용한다는 것에 또 장점이 있죠. 네.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아까 앞서 보인 것처럼 뭐 가이드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약간 12,000개 이상의 굉장히 많은 다양한 그 열 가독성 재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12,000개에 대한 그 데이터베이스는 이 몰드프로에서 가져온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로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퓨전 360이라는 이 소프트웨어 자체가, 이 플랫폼 자체가 이 협업이 가능한 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좋은 장점을 갖고 있죠. 하지만 좀 어려운 것은 있는데, 이 퓨전 360 이 시뮬레이션 그 사출형 해석 기능에서는 좀 어렵긴 하지만 이 전문가용 소프트웨어인 몰프로에서는 가능한 겁니다. 바로 이 금형의 레이아웃. 그러니까 이 제품뿐만 아니라 이 제품 이 사출기에서 오는 이 수지가 이 제품까지 올라오면 그 금형 안에 이제 러너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게이트 어떤 형상, 게이트 사이즈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제품에 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은 퓨전 360에 있는 기능으로는 활용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마 이제 전문적인 소프트웨어로 진행을 하셔야 좀 더 정확하고 어 더 신뢰도가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뭔가 전문적인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열 경화성 재료라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열 가성성 재료는 플라스틱이 딱딱하게 굳어졌다가 열을 주면은 다시 또 흐물흐물해져 가지고 다시 또 재활용이 가능한 그런 플라스틱이에요. 흔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플라스틱 제품들은. 사실 이 열 경화성 재료들은 이 재활용이 안 되는 그런 특수한 소재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이 퓨전 360에서는 이제 어렵고 이제 몰드프로에서 이제 가능하다. 주로 한 특성 부법에 쓰여진 겁니다. 뭐 어 고무라든지 에폭시가 들어간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좀 특수한 어떤 성형 공법들, 뭐 가스압축성형, 압축성형, 또는 뭐 RTM 공법 막 이런 것들은 이제 전문 소프트에서 이제 가능하다. 그리고 뭐 투착화 기능 이런 것들도 예, 몰프로에서 가능하고요. 또 이제 이 보합 조건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제품의 어떤 변형 또는 형체력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주는데, 사실 이런 보합 조건을 설정하는 부분이 이제 아직 여기엔 옵션 360에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옵션 360에서는 이 제품 자체에 봤을 때 이 성형라는 데 쓰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특히 외관적인 부분이나 변형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어떤 이제 경향성 또는 어떤 이제 그거에 대한 가이드 이런 것들 제공해 주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요. 네. 해석을 할 적마다 비용을 지불하는 방법. 네. 아니면은 시뮬레이션 익스텐션을 월 또는 연으로 구독을 해 가지고 이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 익스텐션을 월 또는 연으로 이제 구독해서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아주 그 기존에는 이런 구조적인 어떤 해석만 이제 가능했다면 여기에 이제 사추 성형 해석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출 성형 해석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이런 구조 해석들까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뮬레이션 익스텐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안에서는 그 기간 안에는 별도로 이제 비용이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뭐 무제한으로 이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간단하게 좀 데모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게 퓨전 360을 이렇게 좀 키게 되면은 처음에 여기에 시뮬레이션 샘플이라고 아마 여러분도 이제 그 활용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시뮬레이션 샘플 한번 들어가 보면요. 여기 인젝션 몰딩이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셋업, 뭐 솔브, 뭐 리절트 이렇게 있는데요. 셋업 하면 여기 예시가 있고요. 요 각각 동일한 예시에 대해서 뭐 결과도 같이 제공하고 있는 샘플 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하나를 한번 클릭 한번 해볼게요. 이제 여기서 있는 바로 이제 활용할 수도 없고 이거를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어,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해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여기서 이렇게 모델링 된 거 있죠. 그다음에 이거를 시뮬레이션 공간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어떤 해석을 할 거냐 딱 나오게 되겠죠. 네, 그래서 사출형 시뮬레이션 그다음에 작성 이렇게 누르면은 어떤 것을 해석할지가 굉장히 다양한 그 부분들이 서로 이제 조립되어 있는 건데요. 이것 중에 이제 한 개만 이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석할 대상을 선택을 해서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그 해석할 대상이 라는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되고요. 자동으로 이제 그리트가 설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한 점으로 할지, 때또는 이제 여러 점으로 할 필요성도 있겠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대상 본체는 여기 있는 걸로 이미 선택이 됐고요. 재질도 기본적으로 이 PP라는 어떤 재료로 이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바꾸고 싶다고 하시면은 여기서 선택을 해서 이제 바꾸실 수가 있겠는데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이제 제조 회사들이 이 안에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에 따르는 어떤 그 재료들도 보여지는데 뭐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많은 재료를 이제 제작하고 납품하는 어떤 회사들을 뭐 찾아본다면은 이 LG 케미칼, LG 화학이라고 있네요. 네,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LG 화학이라는 회사에서는 어, 저희 오토데스크에 굉장히 많은 그 재료를 이미 등록을 이미 해놨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리스트와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재료를 사용할 건지, PP를 쓸 건지, PBT를 쓸 건지, ABS를 활용할 건지, PC를 쓸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을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다음에 선택 버튼 누르면은 재료가 이제 받게 됩니다. 선택한 재료를 받게 됩니다. 사출 주의점은 이미 기본적으로 하나 세팅이 되어 있긴 해요. 네. 하지만 이것을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의점을 기존 거를 이렇게 옮기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은 이게 플러스를 해서 하나 더 마지막 거는 위치를 뭐 어, 이거는 이제 편집을 해서 다시 한번 위치를 더 위로 이렇게 그러면은 얼추 비슷하게 게이트가 총 3점인 게이트가 되겠죠. 네. 그다음에 이 미정면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외관에서 노출이 돼야 되는 부품을 사용한 데 있어 노출된 면을 선택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밑정면 를 하게 되면은
아무튼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외관에 이제 노출이 이제 뭐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은 특히 이제 어떤 외관 분야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안 됐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고 또 이런 공정 설정. 선택한 이 재료에 대해서 이 얼마큼 이제 사출을 충전하는 데 있어서 뭐 소프트웨어 알아서 계산을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떤 특정한 값을 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1초 안에 채울 거다, 2초 안에 채울 거다, 3초 안에 채울 거다. 이제 그런 특정한 값을 입력하실 수도 있게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 온도, 수지가 용융되는 그 온도 설정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이 금형 안으로 이제 수지가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이 금형이 이루는 그 온도는 어떻게 할 건지. 이거 좀 처음에 알기가 좀 어려울 텐데 이것들은 이 수지를 선택하면 이 각각 수지마다 갖고 있는 권장하는 온도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지를 선택함에 따라서 이 온도들은 자동으로 이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각각의 그 수지마다 갖고 있는 그 수축률이 다 있거든요. 예, 그런 수축률을 감안해서 해석을 진행할 거냐 안 할 거냐라는 것은 이 안에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지를 선택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다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어 여기서 이제 어떤 이제 해석 버튼을 아마 이 안에까지도 이 밑정면이 아마 이 안에까지도 들어와서 그런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예 그러면은 문제 없이 되겠죠. 왜냐하면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 밑정면이라고 선택한 부분에 이 게이트가 이제 위치를 하게 되면은 사실 이 게이트는 나중에 다 실제로는 다 잘라내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외관에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미리 사전에 경고와 메시지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해석을 누르게 되면 이제 해석이 이제 진행이 이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미리 해석해 놓은 거를 잠깐 좀 보여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세 점으로써 해석이 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한번 봐 볼까요? 네. 그래서 요렇게 제품이 이렇게 채워지게 되겠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요렇게 만나는 부분들 이렇게 재료가 만나는 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냐. 바로 어 웰드라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요렇게 웰드라인 문제들이 요런 부분에서 생길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플라스틱은 그 수축을 하려는 그 성질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플라스틱은 특히 이제 그 두께가 두꺼운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이 수축을 하려고 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제품만 봐도 두께가 요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두꺼워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예.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유독 어 높은 이제 수축률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쪼금 이제 보자면은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축이 이제 크게 이제 발생이 될 것 같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수축이 크게 발생될 것 같으면은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상되는 것이 보통 이제 싱크 마크 약간 그런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두꺼운 부분 같은 경우는 요런 부분에 이제 싱크 마크가 예상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네. 다행히 이런 부분에 이제 싱크 마크가 생기게 되면은 큰 어려움은 문제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이제 외관에 노출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 싱크 마크가 생겨도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요렇게 싱크마가 생기면은 어쩌면은 이 실제로 외관에 노출되는 부분까지도 발생될 가능성이 좀 있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설계할 때 어떤 살 빼기나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될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어떤 이제 그 결과를 보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되면은 가이드에 대한 것도 제공해 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네. 특히 이렇게 좀 색깔이 좀 이제 붉은색으로 표현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채우기가 쪼금 이제 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예 이럴 때는 어떤 유동산단에 대한 온도를 처음에 용융 온도가 뭐 220 도라고 이제 설정돼 있다고 하면은 이제 그 220 도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은 채워지는 데 전혀 문제 없거든요. 특히 이런 제품보다는 아무래도 예 요런 그 리뷰들이 많은 제품들에 있어서 좀 약간 그런 영향들을 좀 많이 받을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리뷰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은 이 보시는 것처럼 리뷰들이 이렇게
안에 내측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처음에 220도로 설정이 아마 됐었을 겁니다. 그럼 220도로 다 충전되면서 이제 끝까지 채워진 데 있어서 220도로 다 가져야 되는데 어떤 부분 같은 경우는 온도가 거의 140도까지 급격하게 떨어져요. 왜냐면 이 리브 있는 부분은 수치가 잘 안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얇다 보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채워지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이런 가이드 결과를 보면서 이런 채워지기 어려운 부분들이 어디 있는지 그나마 좀 채워지기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채워질 가능성이 어딘지 그리고 채워지기가 수월한 부분은 어디 있는지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런 이제 그 붉은색과 약간 그 오렌지빛이 뜨는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떤 사출 시간을 좀 더 줄이던가 아니면은 어떤 온도를 좀 더 올리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든가 아니면은 그 단면 두께를 좀 더 그 늘리면 좀 플라스틱 수지가 좀 원활하게 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안내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네, 결과에 대한 어떤 애니메이션을 볼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채워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보합 과정, 그 다음에 이제 뭐 보합이 끝나고 나서 이제 냉각 가는 과정까지 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떤 걸 보냐면 이 제품 물론 이 파트 하나만 갖고 이제 보는 거긴 하지만은 이 제품이 다 딱딱하게 굳어지는 데까지 약 한 15초 정도 걸린다. 보통 이 부품의 약 80%만 고화가 돼도 딱딱하게 굳어도 제품을 금에서 꺼내도 큰 문제 없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가 이 추출하는 온도, 그 재료마다 갖고 있는 이 추출 온도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뭐 이젝션 온도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 추출 온도까지 도달하는 데 있어서 15초까지 걸린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80% 정도만 감안하면은 약 12초 정도면은 이 제품을 꺼내는데 전혀 문제 없겠다. 물론 실제로 이제 러너가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은 좀 더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어떤 이런 제품 안에서 굉장히 두꺼운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면 또 그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좀 더 두껍기 때문에 좀 고화되는데 좀 오래 걸리는 부분이거든요. 네. 특히 이제 두꺼운 부분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좀 오랫동안 시간이 좀 늦게까지 그 걸리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런 두꺼운 부분 같은 경우는 수축도 좀 높게, 유독 높게, 딴 데보다 좀 높게 형성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싱크 마크나 이런 것들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변형 부분에 있어서 변형이 발생하긴 하지만은 약간 공차가 2.28이라 하면은 그보다 더 높은 부분만 따로 뽑아서 볼 수 있고요.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변형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일을 껴서 이렇게 그러면 약간 여기는 오히려 안으로 좀 약간 안으로 이렇게 말리는 약간 그런 형태로 그냥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결과를 보는 데 있어서 어, 그 여러 가지 결과를 이제 동시에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거는 게이트 위치를 1번 여기다 놔뒀을 때 그리고 두 번째 스터디는 여기 또 놔뒀을 때 서로 다른 어떤 변형에 대한 어떤 양을 비교해 보는 데 있어서도 가장 유용한 툴로 활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동일한 어떤 그 학습 안에서 어, 채우기 결과를 보고 사출합 결과를 네, 나왔습니다. 조금 늘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 제품이 이제 가운데서부터 충전을 하면서 이 제품을 전체를 이제 채워 나갈 텐데 약 1.74초 정도 걸렸다. 1.74초 정도 걸린다고 하면은 그때 이 제품을 채우는 데 있어서 사출 압력은 31mPa 걸릴 거다라고 우리가 그 결과를 이제 두 개 결과를 같이 보면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럴 때도 이런 비교 기능, 이런 분할 기능을 활용하시면은 좀 더 어떤 결과를 좀 더 직관적으로 좀 더
또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이제 오늘 그 진행한 내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더 많은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떤 시간관계상 오랫동안 이제 말씀을 좀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관련돼서 이 궁금하신 내용들은 물론 그 퓨전 360 안에 다 튜토리얼에나 다 그 관련된 그 설명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발표 페이지 보시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아니면 저희 오토데스크에 문의를 주시면은 보다 더 어 자세한 내용 이제 안내해 드릴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제 그 장시간 동안 그 내용 이제 봐 주셔서 이제 감사드리고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오토데스크로 연락 주시면은 관련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